지금으로 치면 6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하사받습니다. 귀족이 된 이해승은 국민총력 조선연맹 평의원과 조선귀족회 회장을 지내는 등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하다 해방 뒤 반민특위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처벌은 흐지부지 됐고 한국전쟁 중에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친일 관계 단체에서도 핵심적인 지위를 누렸고요. 그리고 조선귀족회 회장으로서 국방원금도 설전해서 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에 아주 핵심적인 그 부류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죠. 이러한 이력 때문에 지난 2006년 출범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해승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후손에게 물려준 땅을 모두 국가로 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복 60년이 지났지만 당시까지 후손 명의로 남아있던 토지만 해도 전국에 걸쳐 192필지에 시가로 32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개 대원군 등이 있던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경기도 포천, 충북 괴산 등지에까지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건물이 있는 것도 있고, 대지도 있고 이제 도로로도 있고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럼 그 땅이 이제 요 일대에서 꽤 넓은. 그렇죠. 굉장히 넓은. 그러자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 힐튼 호텔 회장이 조부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해 재산을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며 2008년 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이해승은 한일합병에 공이 있음이 인정되어 부작자기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재산 역시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후손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재산을 국가 귀속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후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국가가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절차를 통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버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어떤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 판단을 회피했습니다. 그 본안에 대한 일은 내용 판단도 못 받아보고 끝난 거죠. 사법부는 왜 이런 판단을 한 걸까? 논란의 핵심엔 한일합병의 공으로란 법조문 8글자가 있습니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2조 7호에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귀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승의 후손 측은 바로 이 규정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해승은 당시 단지 왕실의 종친이었기 때문에 부작자귀를 받은 것이지 한일합병에 공이 있어서 자귀를 받은 게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해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게 사법 변란이라고 지칭해야 할 만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왜 신불이냐고 물어보시면은 심리 부속행 사유상 되기 때문에 신불을 하셨을 것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거든요. 이러자 학계에서는 한일합병 당시 이해승의 행적 자료들을 새로 발굴하면서 한일합병에 공이 없었다는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부작자기를 받고 바로 나흘 뒤 이해승이 선산에 가서 공고식, 즉 신고식을 거행하고 한 달 뒤에는 조선 귀족 대표로 직접 일본에 가서 일왕에게 감사 인사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일본이 귀족 자기를 주려던 76명 가운데 6일준 등 8명은 자귀를 거부했다는 사실도 이해승이 일제의 통치에 협력하고자 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주니까 받았다. 그럼 주니까 받았으니까 그건 수능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조상의 묘에서 자랑스럽게 신고식까지 하고요. 그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